저는 월 20을 주고 5평짜리 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의 백수 낙타입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5개월 차입니다. 저는 지금 가산동에 있는 5평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사 와서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린 퇴사한 직장이 가산동에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천집에서 걸어서 광역버스를 타고 석수역에 내린 다음에 지하철로 환승하는 방법과 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주안역으로 와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전 직장이 성남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거리는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다닐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사 오기 전까지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고 부모님과 함께 쭉 살아왔습니다. 대학교도 집에서 통학했고 그 후에 입사하는 회사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3년간 인천 토박이였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계속 지낼 것 같던 제가 독립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내내 하고 들었는데 어른이 돼서 제 생활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자꾸 제가 말대꾸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부모님이랑 말다툼이나 잔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독립을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부모님 밑에서 살기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일단 독립할 집을 회사가 가까운 거리를 생각했고 저는 그때부터 부동산 어플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신림과 가산동, 독산동 주변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원룸인 오피스텔을 알아봤는데 저렴한 게 보통 50에서 60 선이더라고요. 그 밑으로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쪽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트홈이나 타인은 지옥이다 같은 느낌이 생각났다고 할까요? 근데 50에서 60이라는 돈도 제가 만약에 쓰게 되면 돈을 모으기 힘든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중소기업 청년대출이라는 상품을 들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연이자 1.2%의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작년 집을 구할 당시에 2020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39살까지지만 만으로 34살까지만 지원한다고 해서 나이를 먹기 전에 빨리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이때부터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집을 보러 다녔고 부동산 어플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주변 정보를 찾았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매물을 찾는 것보다는 주변 동네부터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들부터 알아봤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을 봤는데 여기는 가격이 생각보다 높았고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걸어서 20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랬더니 가리봉동, 싼동, 가산동, 광명 철산동으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철산동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여기는 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본 게 가리봉동이었습니다. 가리봉동을 가봤는데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도 모를 만한 한자로 쓰여진 간판들이 많이 즐비해 있었고 동네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음침했습니다. 여기 조선족들이랑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본 곳이 독산동입니다. 독산동은 직접 가보니까 원룸촌도 많고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정겨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회사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 다음으로 가산동을 알아봤습니다. 가산동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근처에 있는 집들을 알아봤습니다.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계속 찾아봐도 매물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집주인들이 중기청 대출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였고 제가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저에게는 평수나 조망권 정도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산동에 한 오피스텔이 떠서 연락을 하고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알 수 없는 호레비 냄새가 나서 극도로 꺼려졌습니다.
남자 혼자 살면서 안 씻으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집을 다 비웠는데도 그 남자의 체취는 추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그 남자의 체취와 제 체취가 뒤엉키면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농담입니다. 그리고 직접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 거쳐서 끼고 하는 매물이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다가 지금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 집은 주차타워가 있어서 주차가 용이했고요. 기본 관리비가 주변 오피스텔은 10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이어서 그게 크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수도 5평으로 조금 작은 편이긴 했는데 개인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단점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좀 춥고 여름에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따뜻한 물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그거 빼고는 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집을 처음 구할 때 근저당이 9천만원 정도 껴있었거든요. 겨우 찾은 중소기업 청년대출 100%의 집인데 포기할 수가 없었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직장 근처의 은행들을 방문을 했는데 매번 심사에서 거절하더라고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도 적고 처리해야 할 프로세스가 많아서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없앤다는 조건을 계속 얘기해도 은행에서 계속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집을 중개해 주신 분이 아는 은행원을 소개시켜 주셔서 계약 기간을 얼마 안 놔두고 대출을 받아서 겨우 이사를 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10분 거리인 5평짜리인 이 집을 구했습니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혼자 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집을 이사 올 때쯤에 앞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는 애초에 조망권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 건물은 저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공돼서 창문 밖으로 저렇게 앞에 오피스텔이 보여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걸리긴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밖에 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 중개인 분이 얘기를 안 해주셔서 복비도 깎아주셨어요. 대출금 1억 그리고 제 돈은 1,500만원으로 전세로 5평짜리 이 집을 구했습니다. 매달 관리비가 5만원 정도 나오고 인터넷비 15,000원, 주차비 25,000원, 거기에 대출 월 이자 10만원 정도 해서 거의 20만원 정도로 이 집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옷이 많아서 가구를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았는데 최소한으로 꾸미고 싶어서 처음에 이사를 하고 이케아에 가서 가구들을 보고 신나게 조립을 해서 지금같이 꾸며놨습니다. 원래 깔끔한 느낌으로 꾸미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일반 집이 되었네요. 집 앞에는 쇼핑몰들이 질비해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집을 구했을 때는 직장까지 걸어서 15분 정도로 가까워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직장을 그만둬서 그냥 주거지가 서울이 된 백수가 되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는 가산동 지방령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력서를 가산동 주변으로 넣거나 출퇴근 가능한 거리로 구하고는 있지만 지금은 백수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청년대출은 올해까지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개월 안으로 꼭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을 찾다 보면은 이런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많이 없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